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상당히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강의로 어떻게 해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하시면서 아니면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한번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결국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문제를 푸는 건데, 그게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책에 있는 게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제가 푼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로 계산하지 말고 모든 걸 전부 다 이제 익스포넨셜 i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인 코사인으로 다 이제 전개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잭슨 책의 방식대로 모든 걸 다 이제 벡터 노테이션을 성분 같은 거 하나도 쓰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떤 게 가장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것인가, 이제 그걸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지금 한 게 이제 전체 스토리의 반을 한 거예요. 어떤 반을 했느냐, 우리가 여기 경계면이 있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H 필드가 평행한 걸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평행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고, 일렉트릭 필드가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모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모드를 이제 앞서 모드를 P 모드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얘를 S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거는 컨벤션은 또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S하고 P를 거꾸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에 너무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앞에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왼쪽 오른쪽에 쓰고 Z가 0에서 바운더리 컨디션 매칭을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유도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그냥 결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얘네들 이 세 개의 벡터는 전부 다 한 평면에 있다. 평면에 있는 성질은 이제 변하지 않고요. 또 이 경우에도 역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가 존재하고요. 즉 입사각이 그리 크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이때는 이제 반사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슈넬의 법칙도 성립하고, 그리고 reflected wave의 complex amplitude는 1 더하기 알파 베타 1 빼기 알파 베타. AI, 그 다음에 이제 transmitted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나 전부 다 리얼이죠. 리얼이고 파지티브, 얘는 이제 리얼이고 파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이 얘기 뭐냐? 이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웨이브의 페이즈가 인 페이즈 아니면 위상이 파이만큼만 차이 난다. 그렇죠? 요 때는 페이즈 디퍼런스가 파이가 되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페이즈가 다 똑같다.
그럼 뭐 적했으니까 들 reflectivity는 transmission coefficient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되고 또 역시 2를 더하면 이제 1이 된다. 이거는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는 케이스도 이제 똑같이 존재하는데 그 조건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반사의 법칙은 이제 그대로 성립하지만 굴절돼서 들어가는 그 빛의 K 벡터는 또 역시 Z 성분이 컴플렉스 넘버,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가 돼서 그 Z 방향으로 웨이브가 프로파게이트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라지 세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반사가 왜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 n 값이 작은 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각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각도 언젠가 보면 각도가 여기 딱 닿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바로 그 각도가 바로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각도예요. 그 각도를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요 값이 1이 되는 그 값이 그게 되는 거죠. 그 이미지너리 파트가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요게 0이 되는 요게 0. 그럼 이제 0이니까 1,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reflected wave의 amplitude가 아까랑 이제 구조가 이제 비슷하죠. transmitted wave amplitude도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얘네들이 다 이제 컴플렉스니까 이제 phase difference가 생기는데 여기 이제 이제 요 A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이 1이고 얘는 이제 페이스가 2배의 I phi S가 되겠고요. 이제 얘는 이제 이 AT 트랜스미티드는 뭐 어떤 앰플리튜드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그냥 I phi S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간 이제 파라미터들은 알파 햇은 아까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n1분의 n2였던가요? n1분의 n2였나? n2분의 n1이었나?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n1분의 n2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앵글은 어떻게 되느냐? 앵글은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탄젠트의 알파 햇 베타. 자, 요게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
지금 현재 폴라라이즈 된 것의 그 페이즈 그 디퍼런스하고 그 피 폴라라이즈 된 것에서의 그 앵글하고 서로 다르네요. 여기서는 알파의 나누기 베타였는데 여기서는 알파의 곱하기 베타잖아요.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에 따라서 그 페이즈 시프트가 이제 달라진다. 이제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 이제 정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우선 이제 유도 과정을 다 한번 따라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 과정을 다 알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금 이 페이지에 정리한 것처럼 각각의 웨이브의 특성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웨이브의 특성. 자, 각각의 웨이브의 특성,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반사가 안 일어날 때는 페이즈가 같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트랜스미티드는 전부 다 페이즈가 똑같다. 그 다음에 반사되는 것은 페이즈가 같거나 페이즈가 파이만큼 차이가 나거나, 여러분들 일반 물리나 역학 시간에 뭐 어떤 웨이브가 벽에 부딪혀서 반사될 때 페이즈가 반대로 뒤집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음수가 될 때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냐? 트랜스미티드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 그 에바네센트 웨이브라고, 걔네들은 이제 끝까지 퍼져나가지 못하고 표면으로만 흐르고, 근데 반사되는 페이즈, 반사되는 얘는 요만큼의 페이즈 어드밴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폴라리제이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요만큼, 어떨 때는 5p만큼, 그것의 2배만큼 페이즈 어드밴스가 생긴다. 자,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트랜스미션이 그 리플렉티비티가 어떻게 되고,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는 이제 솔루션이잖아요. 이 솔루션을 보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 솔루션에 뭘 대입해서 어떤 걸 내가 알아낼 수 있다. 유도하는 것보다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을 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유도는 그냥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지금 이 페이지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물리 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이건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 돼. 그 계산은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책 보면서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매칭을 해보면, 이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내가 유도를 할 수 있어.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려면 이 공식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상황들을 상정을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